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할 차례, 어디 할 차례죠? 지난주 내드린 프린트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럼 오늘 할 차례는 최적의 투자안의 선택. 자, 우리 요약집은요, 네, 저기 있는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거기 105페이지 있죠? 이 표. 자, 일단 계산 문제가 아마 거기 있을 건데, 오늘 오후에 아마 저기 한번 갈 때 보면 계산 문제 제가 내드릴 거예요. 약 한 30페이지인데, 요건 무조건 매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거기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줄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만 쭉 30페이지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꼭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관련된 거 할 때마다 쭉 같이 풀어줄게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뭐를 보는가 하면 요거부터 하자고요. 자, 거기 수익률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갈로 1번에 있는 그 내용과 밑에 있는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아마 시험 나면 동그라미 2번에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앞에 있는 갈로 1번은 이렇게 계산되어진다. 기본 흐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보니까 갈로 1번에 보니까 이런 거죠.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정상적일 때하고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고 그 다음에 비관이 있습니다. 자, 낙관과 비관이 있을 때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될 수 있는 수익률, 즉 기대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거 알아볼 목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각각마다 나오는 수익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일 때 수익률은 10%고 그 다음에 낙관적은 13%죠. 비관적은 보니까 8%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1년 후에 예상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익은 반드시 평균 항상 가중평균입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오는 확률이 있죠. 확률을 곱해서 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성 보니까 정상이 50%, 그 다음에 낙관이 30%, 비관이 20%죠. 전에 했지만 이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테이지 이게 참 계산이 참 어렵거든 사실 어쩌보면요. 왜냐면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결국은 틀리기 쉽단 말이게. 자, 이런 거야. 한번 물어보죠. 10% 곱하기 10%는 얼마예요? 1%죠? 그죠? 이 말은 0.1, 0.1을 곱해주면 0.01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했죠. 이렇게 해보자고요. 하나만 이렇게 이 변환시키라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없다 가정을 둔 상태에서 10 곱하기 0.1 얼마예요? 그냥 1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바로 뒤에 프로테이지 쓰면 되겠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시라고 문제 풀 때. 이게 빠르니까. 그럼 얘도 뭐 있습니까? 원래를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없이 여기 있는 요 값을 전부 이 환산시키라고. 50% 대신 0.5, 30 대신 0.3, 10 대신 20% 대신 뭐 0.2 이렇게 곱해서 바로 곱해주라고 문제 풀 때. 이게 더 빠를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얘는 5% 되겠죠? 얘는 뭐 있습니까? 3.9%. 얘는 뭐 있습니까? 1.6%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 푸는 이거 바뀌었죠? 20%, 30%죠? 그래서 이 값을 해보면 얘는 2.6이 될 것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2.4 되니까 전체인 값은 얼마예요? 뭐 10% 뭐 이렇게 나올게요 분명히.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확률 프로테인이랑 곱해주면 무조건 한 개만 변환시켜서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뭔가 밑에 있는 이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요 같은 말이 뭐냐? 지금 내드린 프린터 있죠? 자, 프린터 있는 프린터. 자, 문제 2번. 그러니까 저 프린트 두 개 나갔죠? 네.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갈 거니까. 자, 거기 있는 2번 보니까 이 말입니다. 현재 각 투자재, 즉 상가와 오피스텔과 뭐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각 투자재마다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있으면 제일 먼저
각 투자 대상마다 예상될 수 있는 수익을 먼저 산출해 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거죠. 상가가, 일단 호황과 불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호황이 40%고 불황이 60%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상가가 호황일 때 수익이 20%인데 이게 나올 확률이 40%고 또한 야치 불황일 때 10%인데 이게 나올 확률이 60%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먼저 각각을 구한다는 거예요. 했을 때 이 값은 8%고 얘는 뭐 있습니까? 6%죠. 더해주면 14% 되겠네. 자, 두 번째 보니까 저기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호황일 때 얘가 25%고 25% 될 확률이 40%죠. 그 다음 10% 될 확률이 60%죠. 그래서 이 값을 하면 얘는 10%, 얘는 뭐 6% 아닙니까? 그래서 16% 나오겠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는 현재 보니까 호황이 될 확률이 10%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올 확률이 40%고요.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불황이 될 확률이 60%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얘는 4%, 이건 뭐 있습니까? 4.8%죠. 그래서 맨 먼저 이렇게 각각의 투자 대상마다 장래 예상될 수 있는 기대수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값은 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자산 비중이 있죠. 우리 자산 비중 또는 포트폴리오 비중 쓴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값은 내 돈 현재 이렇게 투자할 때 20대, 즉, 상가에 20%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에 30% 투자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50% 투자해서, 자, 해보면 이건 2.8 나올 것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4.8 나오겠네. 요건 뭐 있습니까? 4.4 나오죠. 이렇게 다 더해주면 얘는 10 얼마요? 2% 나옵니까? 네, 이렇게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순서만 아시면 돼, 이거. 문제 풀 때. 요거를 이제 푸는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뭐 다른 건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요걸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 요약집은 뒷장 갑니다. 106페이지.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자, 일단 이 투자 대상이 갑이란 투자 대상과 그 다음에, 다시 갑월병이 있는데요. 투자 A와 B가, 여기 A와 B가 있다 가정합니다. A, B가. 그래서 각 투자 대상마다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위험. 우리 실제 시험은 절대 위험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위험 대신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쓰게 돼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문상에서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쓰면 이건 위험이란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보죠. 자, 첫 번째 갑은 기대 수익은 같은데 위험은 보니까 B가 낮대요. 두 번째 보니까 얼음 보니까 기대 수익은 보니까 B가 더 큰데 위험은 현재 같으면. 세 번째 병은 보니까요. 기대 수익도 결국은 B가 더 크고 분산된 값도 결국은 뭐 있으면 B가 더 크면 이를 각각마다 어떤 투자에 대한 선택할 것인가부터 먼저 시작하자고요. 하는데 이걸 한 목적은요. 실제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것보다 말로서 시험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좀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평균 분산 원리는 기본 취지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때 보니까 자, 갑이란 것은 뭐 있습니까? 어떻게 번역합니까? 기대 수익이 같으면 항상 뭐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고 그죠? 거꾸로 월 같은 거 보니까 여기 있는 위험은 같다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병은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이 B가 기대 수익과 그다음 표준 편차가 둘 다 B가 더 커져.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갑은 무조건 뭐요? B죠. 월도 B죠. 병은 뭐 선택합니까?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없다. 요 표현을 시험에 꽤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떻게 내는 것 같다. 어떻게 시험 내는가 하면요. 자, 우리 거기 있는 프린터에 보니까요. 예. 문제 1번에 3번. 3번처럼 보통 시험을 내게 돼 있다, 문제가.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 저기 있는 저 표를 통해 말로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3번 기대 수익이 가장 큰 투자니 표준 편차도 큰 경우는 결국은 이때는 항상 선호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 개념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다른 것보다. 자, 다시요. 1번 가보겠습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기대치 또는 기대 수익이죠. 반대로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 있습니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있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표준 편차 분산이 작다는 말은 뭐 있습니까?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가깝다는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되건.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그만큼 작은 거죠. 자,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각 부동산의 수익률이 개별적이라면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걸 갖다 해결한 방식은 뭐가 있냐? 곧 이게 뭐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말이 분산 투자죠. 일단 그런 이제 개념을 같이 보셔야 문제에서. 자, 그럼 지금 된 포트폴리오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이걸 분산 투자의 목적이 뭐냐 물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건 위험을 제거 또는 말 목적입니까? 감소시킬 목적이죠.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위험이란 게 크게 두 개 있다고 그죠? 두 개 있는데 체계적 위험도 있고 반대 비체계 위험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말입니다. 체계란 말과 비체계 있을 때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것,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계란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지 비체계는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항상 시험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 말 나오면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체계적으로 분석했지만 결국은 위험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다. 즉, 비란 말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이게 다른 말로 비체계도죠.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있는 없는 건데. 자, 이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데 이 예는 굳이 볼 거 뭘 보는가 하면요. 이거 마시면 돼. 키워드가 시장이란 단서가 나왔을 때는 체계고 반대로 개별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비체계인데 요거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문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이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 자, 문제, 프린트 문제 4번. 4번에 3번. 그렇게 시험 나와. 나오면 절대 앞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보지 말아. 알 필요 없으니까. 뒤에 찾아가야 돼. 가서 이 말, 여기 보세요. 이 말 찾아가야 돼, 이 말. 그러니까 앞에 말에 전혀 의미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말 보시고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주중나 시장 나이 떠죠. 피할 수 없는 건 이건 세계적인 떠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이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히 더 중요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네, 잘 알지만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입니까? 비체계죠. 자, 다시 혼돈하면 안 돼.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요구수익 공식은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지. 그러니까 이때 쓰고 있는 요구수익에 쓰고 있는 위험은 어떤 위험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수익에 쓰고 있는 위험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내가 떠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제 두 번째. 이럴 때 위험을 어떻게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상관계수인데, 자, 상관계수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물어보죠. 땅값이 올라가면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도 같은 방향이죠. 여기 플러스요. 아파트 사용연수가 많아지면 집값은요, 반대 방향이죠. 집값과.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그래서 상관계수 무조건 그 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는데, 최대값이 플러스 1과 1과 0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제일 뭘 보는가 하면 수익률의 움직임. 이름을 보시는데, 어쨌든 아까 보니까 얘는 뭐야? 아파트 땅값이 땅값이 올라가면 분양가 올라가죠. 같은 방향이죠. 이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인 것은 반드시 수익률 움직임이 유사한 추세다. 즉 동일한 방향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라고요.
자, 마이너스는 무조건 이 수익률 움직임이 반대 방향 가는 거죠. 자,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분산 투자하면은 위험을 제거하는데 이럴 때 어느 정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플러스 이런 분산 투자해봐야 위험을 전혀 제거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있을 때 위험 제거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건데요. 어쨌든 플러스 1쪽은 위험 제거 양이 적겠죠. 그죠? 마이너스 1쪽이 훨씬 위험 제거 양이 많은 거죠. 요 말 아마 공부하신다면 나 같으면 요거까지만 정확히 기억하겠다고. 대부분 다 거의 다 포트볼 나면 거의 다 시험 나면요. 무조건 여기서 답이 나와. 항상.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자, 여기다 조금 더 이제 추가하면 요거까지 한번 기억하자고요. 요거까지만. 네, 이건 묻습니다. 투자 대상 수가 많을수록 네, 통계학상 위험 제거량은 많겠죠. 요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낸 적이 있어요. 하여간 이 의미가 뭔가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럴 때 왜 그럴까 이유를 묻지만 이 이유는 우리 과거에 물은 적 없어요. 자, 답은 이겁니다.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나오든지 각각에 있는 투자 대상들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절대 동일하다 이 말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기억한다면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하겠죠. 그죠? 가능한데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할 것인가 요거 하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 보통 과거에 보면 거의 다 틀린 점 낸 적이 없습니다. 자, 다만 이런 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 분필글은 절대 두 개의 분산 투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현재 똑같은 분필은 가격도 같고 위험도 같고 다 같거든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니까 이건 분산 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필글은 분산 투자 못 한다고. 근데 부동산 똑같은 30평이지만 이건 분산 투자 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 보니까 서울과 그다음에 여기 원주에 있을 때 보면 가격과 위험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침 같은 얘기지만 용도가 달라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용도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도 포트폴 가능한데 지역별로 용도별로 가능하다. 이런 말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이 포트폴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은 이건 그냥 한 번쯤 들어봤다는 의미를 좀 가지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우리 이 시험에서 만약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걸 먼저 확인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 일단 이게 기대 수익률이고요. 이게 현재 위험이 되어진다 가정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된 그림 뭐죠, 이게? 이걸 뭐라 합니까? 효율적 전선이죠. 그러니까 최선했던 투자 대안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각각 있는 투자 대상들마다 있죠. 이렇게 된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닮은 무차별 곡선. 그러면 여기서 뭘 좀 기억하시는가 하면요. 이거요. A와 B와 C가 있으면 예, 꼭 알 건 첫 번째고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요 말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한 번쯤 나 같으면 장난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자, 최적의 포트는 뭐냐? 이 말입니다. 효율적 플런티어.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지금 하고 있는 A, B, C가 있죠. 이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건 예, 접하는 점 또는 교차하는 점. 요 말이지. 절대 기억할 건 요 말만 딱 기억하시라고. 통과하는 점은 아니에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요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런 포트, 저기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건 통과되는 점 아닙니까? 이건 최적의 포트가 아니라고. 무조건 요 두 개 접하되고 교차되는 요 점만 가지고 다른 말로 최적의 포트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은 항상 무슨 곡선? 우상향이죠. 왜 이게 우상향 될 것인가를 과거에 한 2번 정도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있는데 내지면 이건 틀린 점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있다 해보자고요. 자,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고. A하고 D하고 E가 있으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이 말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최저인 것 선택한다고요. 자, 다시 여기 있는 C, F, E 중에 뭐 선택합니까? C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최고인 점을 갖다 연결한 게 뭐라고? 연결한 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문제 냈을 때. 자, 첫 번째. 위험이 동일하면 어떤 거? 수익이 높은 거의 최고요. 최고의 최고. 그러니까 최고인 수익률을 연결한 점. 자, 다시.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뭐요? 최저인 점이죠. 점을 갖다 연결한 뭐요? 선이 뭐냐? 곧 이게 예, 효율적 전선. 그래서 좀 야비하죠. 가끔 뭐 이것은 이걸 장난치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건 장난칠 게 아니라 사실 이러한 걸 장난치든지 앞에 있는 여기서 항상 답이 나와야 돼. 무조건. 이 원칙이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잊어버리시라고. 그래서 나 같으면요. 요 말 딱 나면 요거 답 찾고 이런 건 나오면 그냥 통과시켜버리겠다. 문제에서.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이거 봤으면요. 이제 지금부터 문제 갑니다. 자, 프린터 있는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문제 3번. 예, 3번, 1번 갑니다.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2번 끝에 뭐 있습니까? 최적의 뭐나 있죠? 포트폴리오. 그럼 나오면 무조건, 자, 7번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 이 말만. 이거 찾아가. 이 핵심이니까. 접하는 점이냐? 이 말은 거꾸로 뭐 있으면 통과한다, 통과한다 이 말 못 쓰면 돼. 그죠? 접하는 점, 접점이다. 그죠? 자, 오늘 3번 가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통계학상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건 체계의 비책은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확률이 높다. 그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자, 4번 갑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 위험 상쇄시킬 목적이죠. 5번 가볼까요? 부동산도 유형별로,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보시고, 자, 문제 4번 갑니다. 자, 4번, 1번 가볼게요. 포트를 구성하면 완전히 마이너스 1나 있죠.
마이너스 1 나이스는 뭐 있습니까? 위험을 0까지 줄 수 있어요. 조심할 건 비체계 위험만,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대 위험 분산 효과가 더 큰 거죠. 자, 4번요. 4번. 효율적 플런티어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위험이 나오면 최고 수익. 만약 동일한 수익이 나오면 최저인 위험이죠.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5번요. 포트폴리오 편입되어 있는 투자한 수가 널릴수록 비체계 위험은 감소할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이 중요한데, 나 같으면요, 한 번쯤 여기 있는 5번 나올 때 됐어, 이제. 과거에 이게 한 4번 정도 시험 나왔는데, 전부 다 답은 뭔지 압니까? 항상 2번이 답이었어. 2번 그거 지문이. 무조건. 자, 여보세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지문 나오면 이런 표가 딱 나오지. 일단 표를 먼저 보셔야 돼. 그런 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이 3개의 점은 항상 떠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자, 첫 번째 이거 냅니다.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먼저 구분시키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요 말 나옵니다. 누구는 실제 수익과 실제 수익률과 예상 수익률이 가깝다. 예상 같은 기대 수익이죠. 수익률이 가깝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요거 냅니다. 위험 한 단위당 수익.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 요걸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자, 일단 요겁니다.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요 공식 보자고요. 얘는 공식이 위험분의 수익입니까? 수익분의 위험입니까? 네? 뭐분의 뭐요? 요거분의 요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위험이라면 현재 표준 편차입니다. 수익, 정확하면 수익률이죠. 얘는 밑에 있는 요거 뭐 있습니까? 거꾸로 수익률분의 위험이죠. 이런 공식인데, 자, 보세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요걸 말한다면 요 내용을 가지고 다른 말로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위험을 측정해 주는 건데, 이건 절대적 기준치가 아니라 상대적 기준치입니다. 누구보다 위험이 더 적다, 더 많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자, 이때 얘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건? 높은 게 좋은 거지. 얘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 그러니까 높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자동 이건 높은 걸 설명이 돼 있어. 이런 무조건 낮은 걸 설명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가 될 것인가 라고 묻는 게 무조건 이건 그 표현하면 이거 항상 묻게 돼 있어, 문제가.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피스, 아파트, 호텔이 있다죠. 자,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세요. 제일 먼저 기대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곧 위험 있으면 가장 빠른 방식은 하살표죠. 하살표가 모든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최저인 것, 최고인 걸 먼저 표시하시라고요. 자, 기대 수익은 가장 낮은 게 누굽니까? 가장 낮은 거. 아파트죠. 가장 높은 것. 위험도 가장 낮은 게
호텔은? 자, 요 잠시. 네,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요 값은 무조건 실제 수익과 예상된 수익이 가깝다 이 말은 항상 위험이 최저인 게 누구냐 묻는 거 이거. 그리고 이 조건을 갖춘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수익, 저위험인 게 무조건 이 조건을 갖추게 돼 있어 항상. 좀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그래서 이건 굳이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저수익, 저위험인 게 이 조건을 갖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하살표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같은 집에 있지. 같은 집에 있으면 이건 절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 못하게 돼 있다고. 보세요. 이 말입니까? 수익은 어떤 거 선택합니까? 호텔이죠. 위험은 뭐 선택하겠습니까? 절대 선택 못하게 돼 있어. 근데 다시 한 번 더요. 잠시만. 이런 경우가 있어. 하살표가 다른 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집에. 이때는 무조건 둘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 선택을. 이럴 땐 둘 중에 오피스하고 아파트 중에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오피스지. 위험이 가장 낮고 수익은 얘보다 높잖아. 그죠? 이땐 둘 중에 선택이 돼 있는데 항상 이와 같이 같은 집에 있으면 절대 선택 못하게 돼 있다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딱 시험 나오면요. 무조건 여기서 이 선택 못하는 거지.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이 제일 높은 누구지? 호텔이 수익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선 투자한다. 이렇게 항상 틀린답니다. 무조건. 과거에 4번 다 이렇게 냈어. 항상.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항상 만들어줘. 답을 갖다가.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되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이것부터 확인하시라고. 이 화살표를 통해서. 그걸 먼저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한 번쯤 이제 시험 내야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이제 이거 답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요건은 위험이 최저인 누구죠? 아파트지. 그 다음에 저수익, 저위험 누굽니까? 아파트지. 그죠? 무조건 요 값도 아파트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푸는 요령이지. 굳이 거기 있는 그 표를 보면서 당황하지 말고 푸는 요령 마시면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자, 일단 이렇게 푸는 요령 보시면서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1번 갑니다. 아파트는 실제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이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맞죠? 그죠? 2번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시험 나거든요. 기대수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호텔에 우선 투자한다. 이게 틀린 거죠. 3번 가보겠습니다. 위험이 클수록 드럼폰 기대수익 나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이 더 큰 게 얘보다 오피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수익도 크거든요. 오피스도 훨씬 더 위험이 더 큰 게 이 호텔이지. 그 수익도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이건 그 표에 대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제. 네 번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역시 요겁니다. 그죠? 자, 요걸 통해서 요것만 한번 해보죠, 요것만. 위험분의 수익이. 자, 일단 소수점 없다 생각하고, 거기 있는 이 오피스는 몇 번에 몇? 8번 얼마요? 10. 얼마죠? 18이죠? 아파트는 얼마요? 위험이 3. 수익이 15지. 그 다음 밑에 호텔은요, 위험이 9. 수익이 20이죠? 자, 여보세요. 굳이 다 계산하지 말고, 이건 대충 2가 좀 넘지. 이건 5대지. 이건 뭐 2 좀 넘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제일 높은 게 누굽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 역수니까 역수는 반대 아니에요? 그죠? 그 얘가 가장 낮게 돼 있다, 항상. 여기다 역수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구하는데 지금 이거 한번 해봤으면요.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이 지문 때문에 얘가 답이야. 이 끝이야,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니까 예,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상관계수값이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이 말 뜻이에요.
아니라면 분산 투자는 위험을 감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해결합니다. 예, 자, 우리 책 보니까요, 저기 있는 157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네. 자, 157페이지 있는 27번은요, 곧 우리 아까 했던 방식이 있죠, 그죠? 네, 하는데, 시장 포트 기대 수익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기대 수익 구할 때, A, B, C가 나 있더죠? 그 다음에 거기 총 시장 가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해보죠. 자, A 부동산 투자 가치가, 시장 투자 얼마 있습니까? 6억 투자했죠? 했는데 기대수익 얼마요? 자, 이렇게 6억에다가 10% 넣으면 됩니까? 6천 됩니까? 네, 6천. 그 다음 B는 15억 투자해서 20%나 있죠? 그럼 저기 기대수익 얼마요? 3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9억 투자해서 12% 수익 나 있죠? 그거 얼마 돼요? 1억 800이죠? 맞습니까? 1억 800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 다 더한 값하고 밑에 더한 값을 나눠주면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 있는 요거 다 하면 얼마 됩니까? 30억이죠?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요거 더하면 4억 6,800이네. 나눠주면 값이 나오겠다. 그죠? 뭐 대충 나올 것 같은데? 됩니까 이거? 10, 5, 6 하여튼 1, 5, 6 나오네. 자, 그렇게 푸는 방식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저기 있는 28번은 이것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자, 넘어가고 159페이지 갑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1번 갑니다. 자, 29번 1번 이런 문구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뭐 있습니까? 평균 분산 논리를 여러 개의 자산을 배합적 포트를 제공하되 하여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네, 평균 분산 의 법의 논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게 포트폴리오. 그렇게 하시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핵심이 뭐냐? 비체계적 위험, 개별, 피할 수 있는 이 말 핵심이에요. 연관성이 있죠? 전부 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포트폴리오 뭐 쭉 나 있는데 개별,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제거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 뭐 큰 무리 없죠, 그죠? 그 다음 3번, 4번 가볼까요? 책에 나 있습니다. 시장 나와 있고 피할 수 없는 나 있어. 다 연관성 있는 거죠. 5번 가볼까요? 자,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은 개별 잔수 수익률과 위험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조심할 건요. 수익률은 가중 평균합니다. 아까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네, 수익률은 가중 평균하지만 반대로 저게 뭐 있습니까? 위험은요. 위험은 그냥 평균인데, 자, 이때 이걸 지금 묻고자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는 이 분산체의 목적이 뭐예요? 수익은 높이고 위험 죽이는 거면 결국 이 말 뜻은 뭐니까 위험과 수익을 뭐 하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가중 평균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D장에 30번 넘어가고 31번 넘어갑니다. 자, 32번 가볼게요. 32번. 자, 32번. 거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번 같은 아마 이렇게 시험 안 낼 것 같아. 나 같으면요, 비체계 위험이라는 것은 이자를 쭉 나오고 등에 의해서 이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등의 시장 위험을 쓰겠다고, 문제에서. 보면 시장과 갭을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쭉 나왔을 때는. 일단 거기 있는 이자율 위험과 경기 변동 전부 이건 시장 위험이에요.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네, 여기서 부동산 수익률이 달라질 변동에서 의미한 이건 체계 비체계예요. 체계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비체계, 체계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험만? 비체계죠. 이 질문 꽤 많이 뜨는 질문이에요, 실제. 반드시 비체계 위험만 제거한다, 이거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쭉 보시는데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두째 줄 보니까 기대 수익률의 방향이 뭐? 반대죠. 그 뒤에 뭐라 해야 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영역의 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네, 큰 의미, 4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5번도 넘어갑니다. 33번에 몇 개만 좀 정리할게요. 자, 33번 보니까, 예, 1번. 1번은 변이 계수는 결국 뭘 묻는 거요? 끝에만. 위험을 척도하되 다시. 우리 표준 편차 분산은 뭐야? 위험 파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저기 있는 뭐 분산은 이건 절대적 위험 척도고요. 반대로 이 변이 계수는 뭐 있습니까? 상대적 위험 척도입니다.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요. 2번. 자산수가 많을수록 비체계 위험을 많이 감소할 수 있죠. 이럴 때 각각 있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분포도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동일하다 이 말 없으면 안 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말 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하다 이 말만 쓰지 말아요. 이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위험 회피형과 위험 추구형이 있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게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기울게 급경사가 누가 됩니까? 응? 급경사가. 이 말은 현재 3번의 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투자 대상이 있을 때. 누가 더 높은 수익률가 합니까? 네? 위험 회피가 훨씬 더 이 급경사에 바라지죠. 네, 그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4번, 5번 그냥 넘어갑니다. 자, D장 가볼게요. D장 35번만. 자, 35번 1번 좀 보셔야 되죠. 동일한 위험에서 어떤 거? 최고 수익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게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 자, 2번 필요 없고 3번 갑니다. 3번.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되는 이유를 묻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당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그 말씀 나와야 돼. 이 말은 무조건 이 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되는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그 답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 말입니다. A, D, E 중에서 뭐 선택합니까? 그럼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얘보다 더 높은 수익 안 나오죠? 그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뭐합니까? 위험을 감당할 때 이 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한 게 곧 이게 우상향 곡선이라고. 그런 이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개념은 절대 제가 개념 나면 틀린 답 내지 못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본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위험 수준에서 최고의 뭐 있습니까? 수익을 나타내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선택할 수 있다. 그래 보시고요. 자, 5번 가볼까요? 앞에 뭐라 했죠? 최적의 포트폴리오.
뒤에 뭐나 있습니다. 첫째 줄 끝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뭐한 점? 교차하는 점. 교차점 맞는데? 통과되는 점 틀린 거지. 그죠? 통과하는 점. 아마 접점을 갖다 설명한 것 같은데, 교차를 갖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건 교차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접점, 교차점 맞고 그냥 통과되는 점 쓰면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래 정리하자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네, D장의 36은 그냥 통과입니다. 36 한 개 보자고. 1번. 수익률 변동 유산 추세를 보인다. 이 말은 상관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럴 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더라. 그렇게 한번 기억하자고요. 자, 다른 건 5번. 한 투자자에게 체적인 투자하니 다른 사람이 체적이 아닐 수 있죠. 그죠? 이 말이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주식과 부동산과 은행이 있을 때 투자할 때 이게 50대, 30대, 20 이게 체적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투자한다고. 근데 B는 반대를 할 수 있죠. 이게 30, 50, 20 할 수도 있죠. 그죠?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한 투자의 체적인 건 다른 투자의 체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개념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자고요. 문제 풀 때. 예,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화폐에 대한 시간 같이 할게요.